방이 붙었습니다. 저작거리 담벼락에 명단이 나붙던 날, 도성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도성. 세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 등을 두드리는 사이, 도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어느새 옆에 와 서 있었습니다. 됐소.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이튿날 이른 아침, 도성은 서당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진 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눈을 내리깐 채로 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 도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불렀습니다. 유씨. 사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자루질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현의 아들 맞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랫동안 갈아온 것처럼. 그 말을 하러 온 거요? 그 말과 한 가지 더. 도성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희현 선비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서요. 제 이름으로 올릴 것이요. 사내가 그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도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도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하겠소. 그것이 제가 이승에 돌아온 이유인 것 같소. 도성이 움직였습니다. 합격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써먹었습니다. 고을 관할을 찾아가 30년 전 유희현의 사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오래된 문서 더미 안에 진실은 생각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현감이 남긴 사사로운 기록, 황노인과 박진수의 고발장과 날짜가 받지 않는 증거들, 누군가 덮어두었지만 지우지는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도성이 밤새 문서를 정리해 상부에 올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관아 앞에 공문이 붙었습니다. 유희현, 역적의 누명을 벗음, 복권.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성이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이누기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나오시오. 마당으로 나오자 거기 있었습니다.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윤곽을 하고 있었지만 빛이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황노인의 서당 시절 이야기를 그릴 때 도성이 머릿속에 그려보았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유희현이었습니다. 도성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기가 오랫동안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의 촛불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이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니다. 원규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마치 오래 쥐고 있던 것을 조용히 놓아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도성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이 황노인의 집을 찾았을 때 황노인은 이미 짐을 꾸려놓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황노인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가야 할 곳이 있지. 황노인이 마루에 앉으며 도성에게 손짓했습니다. 도성이 옆에 앉았습니다. 황노인이 말했습니다. 유희현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문 들었다. 들으셨소? 잘했다. 두 사람이 잠시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성아,
나는 오래 겁쟁이였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겁이 나면 남을 먼저 밀어냈지. 도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둘 다 죽는 날까지 그 밤을 안고 살았겠지. 황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무기가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은 도포자락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황노인이 도성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무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무기가 명부를 펼쳤습니다. 황노인의 이름에 붓을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노인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등 뒤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어르신. 황노인이 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도성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제 대답하겠소. 괜찮소. 황노인의 어깨가 한번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무기를 따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도성이 혼자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이무기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도성이 물었습니다. 다 됐소? 이무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명부를 품에 넣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도성이 눈치챘습니다. 할 말이 있소? 이무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실수를 했다고 했지요. 그랬소. 저승사자가 이름을 틀릴 리 없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무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이현의 원귀가 명부에 손을 댄 겁니다. 도성이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도성을 데려간 것도, 다시 돌려보낸 것도, 처음부터. 도성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설계였소. 이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소. 황노인도, 강노인도, 유이현의 아들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도성을 이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인 거요. 도성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저승사자한테 끌려간 게 아니라 유이현 선비한테 불려간 거요. 이무기가 명부를 꽉 쥐며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성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대단한 어른이셨네. 이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기다린 것이겠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이현의 아들은 아버지의 복권 이후 고을을 떠났습니다. 도성이 떠나는 날 아침 서당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성 앞에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성이 다시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빈 답안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던 그날 아침처럼. 그런데 이제 써야 할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이무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가겠소. 도성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무기가 검은 도포를 여미며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물었습니다. 또 보겠소? 이무기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명부의 이름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가급적 보지 맙시다. 도성이 웃었습니다. 이무기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성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고 살았던 것, 황노인이 평생 짊어졌던 것, 유이현이 30년을 기다렸던 것, 그것들이 이제 전부 어리론가 가버린 자리에 이른 봄 햇살이 골목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